작년 10월 이후에 중동 지역에 불고 있는 전쟁의 불꽃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본토를 서로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시일 내에 이런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도 사실상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이제 대치 국면이, 그다음에 무력 충돌이 계속 반복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공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수위, 언제 공격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만 남은 상황이죠. 전쟁을 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난. 자, 안녕하세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혹한 보복을 천명한 가운데 아랍국들이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요청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외신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외신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이 5일, 저희가 지금 5일 오후 6시쯤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일 중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한 6시간이 늦으니까요, 그죠? 그쪽으로 한 낮 12시라고 치면 하루가 한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 공격이 이루어질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레바논과 이스라엘, 이란에서 자국 국민들 공간 지금 빠르게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성일광 교수님 급하게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스라엘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하마스 최고 지도자를 테헤란에서 암살하기 직전에 다녀오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 분위기가 지금 그때와 또 달라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는 사실 뭐 지금 이렇게 전쟁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네. 뭐 가자 지구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왔을 때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인질 가족들이 텔아비브 시내에서 한 광장을 아예 그 광장을 이용해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빨리 인질을 데려와라. 이제 협상을 촉구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정부, 그다음 나타냐후 총리에게 왜 이렇게 인질 속박을 빨리 성공시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질 가족들이 거의 뭐 매일 사진을 들고 거기에서 계속 시위를 하는. 그래서 전쟁이 너무나 지연되고 있고 거의 뭐 300일이 다 돼갑니다. 네. 1년 이제 뭐 65일이면 1년이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자지구 전쟁이 오래 갈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 다른 돌발 변수가 또 발생해서 지금 상황은 저희가 갔을 때보다 훨씬 더 긴박한 상황이고요. 그러겠죠. 제가 최근 뭐 이스라엘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 시민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물을 많이 사거나 식량을 사는, 사실 뭐 전쟁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대비해서 식량이나 물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식량과 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 그 정부는 외신 보도는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은 거군요. 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을 이제 안심을 시키고 있죠.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물이나 식량을 사는 것이죠. 가자의 인질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지금 120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중 뭐 절반 이상은 이미 사망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사흘 전이죠. 교수님 지금 예측하셨어요? 혹시라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절단이잖아요. 네.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지만 그것도 대통령 취임식에, 그죠? 이게 사실 어느 나라나 분쟁 중에도 금도라는 게 있는데 정말 보란 듯이 암살을 했어요. 네. 예측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예측하기 어렵죠. 네. 그러나 뭐 기존에 이스라엘이 해왔던 방식을 보면 이란의 핵과학자 암살 한두 명이 아니죠. 예, 많이 암살을 했고요. 뭐 본인이 이스라엘 했다고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양한 이란 내에서 뭐 핵시설이나 군사시설 이런 데 대한 어떤 사보타지, 공격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란 땅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를 암살한다는 그런 상상은 해보지 못했죠. 네. 어떻게 암살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여러 보도가 지금 나오고, 폭탄을 심었다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요. 로켓이 아니고. 예, 폭탄을 심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란 정부 측에서는 아니다, 폭탄이 아니다.
발사체였다. 주변에서 발사체를 쏴서 네.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것이 폭탄 설치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무너진 모양을 봐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아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아주 격노했죠. 도대체 우리 안보 책임지는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길래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책임자 문책하고요. 계속해서 면담하고 있고요. 관련자 계속해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관련자 또 의심되는 사람 다 수십 명이 지금 검거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텔레그래프가 이제 보도하기로는 그 이스마일 하니의 최고 지도자가 기간한 숙소를 담당하는 안전 보안 요원 두 사람을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네. 있다. 예,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이제 폭탄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폭탄은 AI 폭탄이었고 설치한 다음에 멀리 이미 장거리에서 리모트 컨트롤러 원격으로 폭발시켰다. 이게 이제 007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죠. 모사드가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화도 나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 그렇죠. 완전히 그냥 안방이 뚫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네. 없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마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네. 우리 잔치집에 귀한 손님들을 불렀는데 손님이 강도만 맞은 게 아니라 살인 강도를 만나서 암살을 당했다. 이거 우리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책임자 문책해야 되고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배후로 의심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가혹한 보복.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공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수위 네. 그래 언제 공격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만 남은 상황이죠. 네, 그거 좀 조목조목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메네이라는 지도자는 사실은 이란은 어떻게 보면 재정일치 사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과 지도자의 뭐 사이쯤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대통령이 최근에 개혁파 신임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국방 이쪽은 다 최고 지도자가 다 결정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 결정도 사실 최고 지도자가 한 거죠. 대통령이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지도자가 선출됐는데 그렇게 이란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올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해서 주도할 수가 없는 네.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어떻게 여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당선되는 과정도 사실 우리가 예측 못했고 설마 네네. 개혁파가 될까. 네. 근데 이제 그럼 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상징적인 행정 수반입니까? 그렇죠. 행정 수반이고 행정부의 수반이고 일단 뭐 2인자죠. 2인자긴 네, 하나. 네. 예, 행정 수반이고 그다음에 내각 장관들을 다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국내적으로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다른 정책들은 본인이 추구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국내 법이라든지 아니면 시잡 같은 것들을 좀 너무 그렇게 강경하게 단속하지 마라. 네. 이런 정책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 그다음에 핵 협상, 그다음에 전쟁 선언 선포, 전쟁 네. 끝내기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사실 네. 관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메네이 지도자가 이렇게 가혹한 보복을 하겠다고 밝힌 이상 그것이 단순히 블러핑으로 넘어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뭐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시간. 4월에 있었던 공격도 사실은 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네. 또 일촉즉발 우리 언론이 이렇게 분석했지만 네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미국과 이렇게 뭐 일부 협의가 있었다는 분석도 네, 있고 네, 네. 수위를 좀 조절한 거 아니냐. 네. 뭔가 보여주긴 보여줘야겠는데 네. 확장을 원하지 않는 이란이 네, 네. 적당한 수준에서 때린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4월 공격은 충분히 그렇죠. 네. 미국과 어떤 백 채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수위를 좀 조절해 달라. 제가 봤을 때 뭐 이란이 어느 정도 그것을 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350기라는 것이 그게 수위 조절을 한 게 그거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네. 350기에 뭐 15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날라왔어요. 이게 아니 근데 정말로 가해를 입히려면 네.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이나 뭐 사람들 네. 많은데 네네.
이렇게 하지 그렇게. 그러니까 민간인 지역을 아마도 조금 피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군사 시설이나 네. 기관 시설을 주로 주 목표로 했던 것이죠. 그러나 네. 그것이 이제 다 요격이 됐던 것이고 이번에도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백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더 네. 이상 우리가 이번에는 참을 수 없다. 이번엔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고 전쟁이 나도 우리는 불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뭘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4월 달에 같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때는 저 이란에서 직접 쐈죠. 네. 네, 지금도 드론과 미사일을. 저는 충분히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더 이제 다른 보도를 보시면 더 심각한 거는 그거보다 강도가 더 셀 것이다. 네. 규모가 더 셀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란의 저항의 축 헤즈볼라,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예멘에 있는 후티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 본토를. 그렇습니다. 네. 본토라면 예루살렘이나 심지어 텔아비브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텔아비브죠. 예루살렘은 오히려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공격을 덜 받을 가능성이. 텔아비브, 그 다음에 하이파 항구, 네. 기관시설 산업지대, 그 다음에 헤즈볼라는 지중해에 있는 가스전을 드론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중해 가스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3개 정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죠. 아, 예. 그래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로 전력 수급의 한 70%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헤즈볼라는 이미 여러 차례 드론으로 공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네. 요격을 시켰죠. 그러나 이번에도 그보다 좀 더 정교한 드론이나 다른 무기들로 가스전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헤즈볼라,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예, 예. 바로 바다 앞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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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보다는 훨씬 지금 헤즈볼라의 공격이 훨씬 더 위협적이다. 붙어 그렇게 있으니까요, 네, 이스라엘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외신 보도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 공간철수도 레바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레바논이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자국민들 빼고 있는 거군요. 예, 레바논의 이제 헤즈볼라는 왜냐하면 또 이스마일 하니의 최고 지도자가 암살되기 몇 시간 전이었죠. 네. 레바논의 하산 나스랄라, 즉 헤즈볼라의 사무총장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푸아드 슈쿠르라는 사람이 또 암살됐잖아요. 네. 네, 그렇기 거의 때문에 비슷한 시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이미 보복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몇 시간을 상관으로 지금 네. 두 명이 이제 암살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도 지금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랬고요. 이란도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헤즈볼라와 이란이 동시에 공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이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평소에도 그냥 로켓포 정도는 수시로 주고받는 상황이죠. 네, 지금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공격한 이후부터 네. 벌써 지금 거의 9개월 계속 저강로 전쟁을 벌여왔어요. 사실 놀랍지는 않죠. 다만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 2인자를 암살한 것은 그 전에 이스라엘 북부의 골란고원 지역 네. 거기에 이제 두루즈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공을 차고 그래요. 놀고 네. 있는데 거기에 몇 이제 명 죽었죠. 예,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넘어갈 수 없다. 물론 두루즈라는 인종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남자들은 다 이스라엘 군대를 가고 이스라엘에 상당히 충성심을 보여온 그런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의 아이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니네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레바논 남부 다하야 지역에 헤즈볼라 2인자를 암살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헤즈볼라와 지금 아주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헤즈볼라도 근데 그동안 사실 확전은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예. 미사일 같은 건 이스라엘 북부로 안 때리고 네, 네, 뭐 요충지로 때렸다면 네. 훨씬 더 확전이 됐을 텐데 네. 수위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저항로 전쟁 수위 조절했었죠. 하지만 이제 다를 것이다. 예, 다르죠. 왜냐하면 헤즈볼라로서도 이번에 2인자를 암살한 것은 이제 금지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더 이상 우리도 참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가 지금까지 한 9개월까지 해온 전쟁 방식과는 다른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북부 한 10km 국경 10km 정도만 때렸다면은 네. 이제는 중부 지역까지
텔아비브나 다른 대도시에도 헤즈볼라 공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교수님 말씀 종합해 보면 이란 본토에서도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이 4월처럼 4월 1일이었던가요? 4월 13일요. 13일 네. 네, 가능하고 네. 이제 이스라엘과 딱 붙어 있는 헤즈볼라도 동시다발적으로도 공격이 가능한 네. 어떤 상황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예멘 후티도 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리아에 또 친연한 민병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시리아에서도 또 쏠 겁니다. 훨씬 가깝죠. 이란. 예, 예, 이란에서 쏘면 이렇게 넘어오면 사우디를 건너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우디 이렇게 미사일 보겠네요. 사우디는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네. 4월 13일 때처럼 우리 영공을 날아가는 로켓이나 미사일이 있으면 요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4월 13일 때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예, 있는 이미 거 아니에요? 4월 13일 때 4월 달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350기를 쐈을 때 네. 그렇게 요격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르단도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드론을 다 요격을 했고요. 뭐 사우디나 UAE나 이쪽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요격을 시키고 아니면 이란의 어떤 정보를 전부 다 미국에 다 전달해 줬죠. 그 정보를 받아서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거의 이란이 공격하고 있다. 공격 준비를 다 했다. 막 만반의 준비를 태세 준비를 하라. 네. 이런 건 이제 정보 교환도 했고 실제 날아가는 미사일도 요격을 했을 겁니다. 주변국들이 요격에 함께했다는 게 사우디도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생각도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는 많이 개선됐지만 네, 네. 특히 지금 가자 사태 이후에 이란과의 국교 정상화라든지 이런 건 다시 다 백지화됐다 이렇게 들었지만 백지화되진 않았습니다. 백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죠. 네, 아직도 뭐 그냥 예. 지지부진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일단 이란과 관계 정상화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란과 사우디가 무슨 엄청나게 가까워진 것은 아니죠. 예. 이스라엘과는 관계 정상화를 한 적이 없고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관계 정상화를 2020년에 했죠.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시도하다가 하고 싶었는데 예. 그건 이미 이제 과거사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작년 10월 정도에 하고 싶었는데 네. 하마스의 전쟁이 나고 나서 그게 중단됐고요. 그러나 사우디는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협상을 할 수 있다. 네. 예. 그 카드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무슬림이라고 해도 차라리 적과의 동침이 낫지 그 우리 집안 안에 왼수하고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네요. 특히 걸프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가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요. 이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란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공격을 하면 네.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뭐 UAE 이런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란을 공격을 하지는 않지만 방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미국이 구상하는 중동 방공망이에요. 공동 방공망.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친미 국가, 순리 국가들이 전부 다 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미들 이스턴 에어 디펜스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게 2020년 UAE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한 이후에 만들어진 미국의 작품이죠. 그것이 4월 달에 이란이 공격했을 때 너무나 잘 가동이 네. 되고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은 사우디, UAE, 요르단 이런 국가들하고 전부 다 이란의 공격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란의 외무장관이 엊그제 테헤란을 갔다 왔어요. 네. 외무장관을 만났는데 작년 4월에 요르단이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우리 드론을 이란의 드론을 니네가 격추하지 않았냐.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요르단에 네.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번에는 우리 드론을 요격시키지 마라. 아마 이런 외교적인 압박이 들어갔을 겁니다. 시아파인 이란 편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랍 국가들 중에. 시리아, 레바논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라크도 있죠. 근데 이라크는 뭐 사실상 국가 체제가 많이 망가졌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뭐 이라크를 지금 이라크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는 지금 이란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시리아 역시 아사드 대통령이 있지만 네. 반정부 시기 때 아사드를 지켜준 국가는 러시아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금 시리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네. 레바논은 헤즈볼라가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은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국가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죠. 뭐 큰 틀에서 보면 저희는 뭐 아랍 상황을 잘 모르지만 네. 결국 이란밖에 없는 거예요. 큰 나라 중에서. 큰 나라는 이란밖에 없죠. 근데 이란만 고립되고 있다. 예. 그러나 주변의 대리 조직들이 계속해서 이란을 도와주고 있죠. 네. 그게 단순하지 않고 그게 상당히 중동 지역 정세를 많이 지형을 바꿔놨습니다. 그런 뉴스에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대리 조직들이. 그렇기 때문에 왜 사우디나 UAE나 쿠웨이트가 이란을 두려워하냐면 이란 네. 자체도 두렵지만 주변에 있는 대리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멘의 후티도 그렇죠. 후티가 2015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우디나 UAE 쪽에 얼마나 많은 드론이나 미사일을 쏴댔습니까? 네. 네, 상당히 두렵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라크는 순위가 뭐 40에서 50% 되지만 또 나머지 50%는 시아파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들이 거의 시아파 민병대고 다 친이란파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역시도 사우디나 UAE한테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아랍의 대결 구도를 우리가 굳이 선을 나눈다면 이스라엘과 무슬림 국가들이 아니고 네, 순위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와 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이런 순위파의 순위파 대결로 플러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 예, 차라리 예. 거기가 더 가깝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생각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가 보기에는 이래도 전쟁 안 할래?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전쟁을 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난 국가.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 자체는 뭐 네. 사실상 이란의 보복을 그냥 뭐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나타냐후 총리로서는 지금 국내 지지도가 바닥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쟁을 계속 이어가야 할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자지구 전쟁이 사실상 이미 끝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네. 지금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구파들이 계속해서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경우 우리는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질 협상도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인질 협상이 체결되면 일단 휴전을 할 것 같잖아요. 휴전을 하면 그게 뭐 한 달 정도 했다가 한 달 휴전하는 중에 또 계속해서 협상을 해서 종전으로 갈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게 전부 다 나타냐후 총리로서는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뭐냐? 전쟁을 종결하느냐? 아니면 전쟁을 종결하면은 연정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정을 지키느냐 아니면 전쟁을 종결하느냐. 참. 연정이 깨져서 총리직을 잃느냐 아니면 전쟁을 계속 지속하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나타냐후 총리는 연정을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타냐후는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이 자전거 차인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멈추면 연정이 깨지고 집권을 못하는. 네. 거기다가 지금은 뭐 이란까지 계속 전쟁에 끌어들이고 확전을 또 부추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이란이 들어오면 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개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전쟁이 지역 전쟁으로 큰 전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데 소득도 높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 이른바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지지율이 매우 낮은 지도자가 연정을 통해 집권하고 네. 그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는 건 뭐 누가 봐도 알 것 같은데 네. 그것이 어떻게 국민들에 의해서 지지가 되거나 이 에너지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선진국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이스라엘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가장 비판적인 시각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아는 납득은 안 이스라엘이 됩니다. 네. 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1년 전
한 2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이런 국가가 아니었는데 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전쟁 국가로 가는가 이해를 못하실 텐데 결국 이스라엘 정치 시스템 내각제라는 정치 시스템 네. 여기에서 나타냐후 총리가 여러 가지 지금 국민 지지도가 낮고 어려움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나타냐후 총리를 탄핵시킬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의회 해산도 잘하던데 이 나라는 네. 또 안 되나 봐요. 의회 해산을 하려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0석 중에 지금 나타냐후 연정이 64석이에요. 그러니까 61석이 넘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반대파가 61석이 넘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64석이 지금 나타냐후를 찬성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서너 석만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늘 내각제 연정이라는 게 되게 몇 석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즉 이스라엘 의회 즉 크네셋에서 나타냐후 총리를 내릴 방법은 조기 총선, 네. 즉 의원 그러니까 이제 연정이 무너져야 되는데 연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상황에서 국민들이 총리를 탄핵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네, 교수님 앞서 이제 네타냐후보다 더 구구적인 기업 정당 군소 정당들과의 연정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우리 땅에 그 시오니스트라고 가정하고 네. 우리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어. 국제법이고 뭐고 간에 네, 네. 이런다면 모르겠어요. 네. 이란과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얻는 게 뭐예요? 이란과의 전쟁은 네타냐후는 집권이라도 하지. 네, 이 연정 때문에 눈치 보면서 네타냐후가 못한다면서요. 네네네. 이 정당들이 얻는 건 뭐예요? 이 정당들은 사실상 특별히 얻는 것은 없죠. 그러나 나타냐후 네. 총리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전쟁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우파들이 보는 시각은요. 네.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그건 1차원이에요. 2차원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근본적인 건.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양상을 띠고 있으니까 네. 누가 하마스에 그렇게 많은 무기를 줬을까요? 까따르는 돈을 많이 줬고 이란은 또 무기도 주고 돈도 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는 헤즈볼라. 네. 그다음에 예멘에 있는 후티. 그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 다 누가 지금 조성하고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까? 이란이죠. 이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상 2차원으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고요. 한 차원 더 올라가면 이란과 미국 간의 지금 대결 구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우파들 네. 특히 나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란의 연대 혹은 뭐 대리 조직들만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우파들은 한 얘기는 이제는 대리 조직도 우리가 손을 봐야 되지만 그 문어의 발만 손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문어의 머리를 손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란을 직접 공격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아주 구구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을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대리 조직의 우두머리는 이란이기 때문에 이란을 빨리 제어를 해야 우리가 그다음에 이란의 대리 조직도 힘이 빠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면 네. 경제도 물론 어려울 거고 지금 뭐 예비군 소집돼가지고 청년들도 많이 전장으로 네, 힘들죠. 끌려가고. 네,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그 민심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유대인들의 그냥 간단한 나라가 아니고 민족 구성도 굉장히 복잡해서 네, 네.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왜 이란을 공격해야 되는가는 상당히 좀 우파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렸고 네. 또 이제 나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네. 전쟁 이스라엘 군의 구성 자체가 단기전에 만들어진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네. 네, 단기전이에요. 이스라엘 군은 장기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중심의 군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역이 얼마 안 돼요. 40에서 한 50만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많네요. 인구가. 네. 인구가 몇 명이죠? 인구가 지금 뭐 1,000만에 가깝죠. 네. 1,000만인데 40만, 50만. 예, 1,000만인데 우리가 거기서 50만인데. 한 400만 정도가 아랍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600만만 유대인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역이 그런데 나머지 한 50세까지 이스라엘 예비군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예비군 체제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했을 때 빨리 예비군을 소집해서 병력을 불려서 일시에 적을 괴멸시키고 전쟁을 끝내는 게 이스라엘의 군의 기본 구조입니다. 네. 군사 전략인데 이걸 깡그리 다 무시하고 지금 뭐 10달째 전쟁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이걸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전쟁을 오래 지속하려면 군인도 부족하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하레디 네. 즉 정통파 유대인들 사람도 군 징집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그 계속해서 강성 유대인들. 예, 그 사람들 군대 안 간다면서. 예, 군대 안 가니까 병력이 부족한데 지금.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군 소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격렬히 지금 반대하고 있죠. 전쟁이라는 게 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구조에서 발생하죠. 네, 미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뭐 핵 추진 항모까지 보냈다고 해요. 네, 네. 그 앞에 이제 주둔하고 있겠죠. 네. 미국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골치 아픈 상황, 곤욕스러운 상황. 네. 예.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재선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이제 뭐 레임덕이죠. 더 이상 쉽게 말씀드리면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네. 그걸 나타냐고 총리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 말을 듣지 않죠.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듣질 않아요. 최근에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안 좋은 말들이 오갔죠. 바이든 대통령이 오죽하면 이제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좀 제발 좀 헛소리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으라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는 인질 석방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휴전하겠다, 인질 석방이 되겠다 해놓고 이스라엘 돌아가서는 뭐 여러 가지 하마스에게 계속 새로운 조건을 더 만들어내고. 네. 그러니까 인질 석방 협상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인질 협상을 지금 얼마나 한 겁니까? 거의 뭐 5개월, 6개월 내내 인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체결된 지금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11월 달에 딱 한 번 하고 네. 한 번도 지금 인질 더 석방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타냐후라는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하고 답답하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긴 한데 통제 불가능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에 저 하마스 최고 지도자를 암살한 것만 봐도 협상 의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협상 의지가 없고요. 가자에서? 예, 네. 예, 나타나 총리 협상 의지 없고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면서 올해 대선까지 뭐 더 가서는 올해 말까지 내년까지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서 저강도 전쟁 즉 게릴라전을 계속 벌일 것이다. 그게 네. 이제 가장 지배적인 지금 시각이죠. 인질은 죽은 목숨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라는 조직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마스 괴멸시켜야 된다. 그 명분 삼아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는 것이 지금 나타냐후 총리의 가장 큰 딜레마이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백악관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뭐 외신 보도를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네. 납득이 안 되는 건 무기 제공도 미국이 해주잖아요. 무기를 주는 겁니까? 파는 겁니까? 파는 겁니다. 파는 겁니까? 예, 나중에 네. 다 갚게 돼 있죠. 아, 네,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네. 뭐 이른바 무기의 원천 아닙니까? 미국이. 네, 네. 그럼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미국은 또 이걸 그냥 봐주고 이런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미국이 됩니다. 무기를 주지 않으면 네.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또 무너지면 또 미국이 큰일 나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무기를 안 이스라엘 줬는데 일종의 자해 공각이네요. 이거 우리 없으면 너희 안 되지. 네, 배째라는 우리 것은- 마음대로 할 거야. 예, 그러니까 무기를 안 주면 이스라엘은 사실 전쟁을 더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7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가자, 시리아, 그다음에 웨스트뱅크, 레바논, 이란, 후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기를 계속 탄약을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사실상 장기간 레바논과 이란과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란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을 거고 헤즈볼라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서 테헤란 아니고 텔아비브에 자국민 이스라엘 국민이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퍽퍽퍽 죽으면
이스라엘이 어떤 카드를 쓰겠습니까? 남은 카드가. 어떤 카드를 쓰죠?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네. 미국도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전쟁을 계속 이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이 네. 신중할 수밖에 없군요. 네,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뭐 꼭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중동에서 역시 미국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선거 캠페인 즉 미국 선거 캠페인 중에서 뭐 해리스라는 후보가 지금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선거 작업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네. 뭐 해리스는 바이든과 달리 상당히 지금 나타냐후 총리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사람도 선거 작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이나 헤즈볼라의 공격을 받아서 괴멸되는 것 자체를 보기는 어렵죠.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좀 냉랭한 반응 보였다고 네타냐후가 미국 갔을 때. 네, 강경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예. 사실 그러니까 공화주의자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면 논리적으로는 이 네타냐후에 대해서 참 악수하고 안아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일 때 네. 나타냐후 총리가 또 총리직이었는데 네, 최악이었죠. 관계가 네, 최악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스탠스로 봐도 저희가 봐도 예. 네타냐후와 친할 수는 없었을 예, 것 같아요. 최악이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특별합니다.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번 전쟁만 놓고 봐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봐도 전폭적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지원해 준 대통령을 찾아보기 어렵다. 예, 이스라엘이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타냐후 총리는 그거를 전혀 모르죠.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자기는 뭐 지금 이제 백악관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이든이 오바마에 비해서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스라엘에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캐릭터가? 나타냐후 총리는 싫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시온주의 국가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요. 네. 본인이 또 나도 시온주의자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만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엄청난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미 대선 지원 이야기하셨지만 유대인들의 파워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줄 지고 있는지 대학가에서도 네. 총장들이나 뭐 그 관련 교수들이 한 소리 입 바른 소리 했다가는 바로 지원 끊어주고 이러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대학의 기부금도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내고 있죠. 그다음에 네. 입김이 센 거죠. 그래서 대학의 어떤 정책이나 결정, 이스라엘 반대하는 대학에 내가 왜 유대인이 왜 내가 돈을 내야 되지? 네. 또 끊어버리는 거죠. 이란이 설마 전폭적인 공격을 개시하더라도 네. 미국의 항모라든지 뭐 이런 데까지 하지는 않겠죠. 설마? 네, 네, 미국은 건들지 않겠죠. 목표물을 타격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이란은 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자기들이 조성하고 키우고 있는 민병대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많이 공격해 왔지 않습니까? 네. 이라크나 시리아에 뭐 그런 방식은 뭐 추후에 전쟁의 방향에 따라서 이란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란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이번에도 역시 제 생각에는 미국이 지금 가동 중인 중동 방공망 시스템이 네. 잘 가동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쏜 거는 막아낼 수 있을 텐데 막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사거리가 짧은 것들. 헤즈볼라가 쏘는 로켓이나 레바논에서 네. 미사일들은 뭐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 요격이 네. 가능하지 않을까. 그건 나머지 30%는 사실상 요격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카투샤 로켓 같은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뭐 비오듯이 쏟아부으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뭐 아이언돔이 있지만 네. 그 만은 15만 마를 가지고 있답니다. 추산. 뭐 그거를 뭐 하루에 뭐 몇천 발씩 쏟아부는데 그걸 그래서 뭐 네. 예산이 하루에 뭐 1조 원이 들어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막는데.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어떤 군사력이 훨씬 더 이스라엘이 위협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새 대통령이 개혁적이라면 네.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은 좀 기대를 했을 거예요. 특히 이란의 핵 문제 협상에 다시 물꼬가 트이는 거 아닌가. 네, 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본인이 선거 공약에 또 얘기했고 네.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가 지금 이 전쟁 분위기가 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네. 페제스키안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 전쟁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고 네. 어쨌든 핵 네. 시작하고 싶어도 차기 대통령이랑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11월 달이나 지나야 그때야 이제 친서방 그다음에 핵협상 재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해리스가 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어쨌든 네. 민주당이 대통령이 돼야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는 악연이 있어요 이란과. 핵 협정 깨버렸잖아요. 그렇죠. 2018년 네. 핵협정 깼죠. 그다음에 2020년에 이란 혁명 수비대 정예 부대죠. 알고도스 부대의 총사령관을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으로 네. 암살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기억납니다. 이란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되면 이란 핵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도 협상을 하겠다고 하겠죠. 네.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란이 과연 트럼프와 협상을 하겠냐는 거죠. 본인이 네. 직접 일방적으로 2018년 탈퇴한 사람인데 우리가 왜 저 사람과 협상을 또 해야 되냐. 물론 이란 측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아주 큰 당근을 준다거나 훨씬 뭐 양보된 진전된 어떤 입장을 보인다면 이란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란이 굳이 트럼프랑 핵 협상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북한의 핵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교역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트럼프 옹호하는 측에서는 또 이른바 통 크게 트럼프가 이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 크게 해서 오히려 협상해서 뭐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네. 우리 북한하고도 다 될 듯이 했다가 판 다 깨버렸잖아요. 지금도 트럼프 후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나랑 친구고 친하고 내가 대화하면 다 될 거야 뭐 맨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이제 에드볼만 계속 띄우는 거예요. 내가 네. 뭐 하면 다 잘 될 거고 이란도 내가 잘할 수 있고 아까는 또 신문 보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는 게 중동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 본인이 임기가 끝날 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한답시고 98페이지짜리 아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책을 내놨는데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는 방안을 내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르단강 서안지구 30%를 이스라엘에 합병해 준다 그랬어요. 네. 그걸 누가 팔레스타인 어떻게 받습니까? 100%를 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30%를 이스라엘 합병시켜주고 그걸 팔레스타인이 받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협상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정착촌 인구가 많은 지역만 이스라엘을 합병한다고 했고 그게 10% 미만이에요. 7%를 받냐 5%를 받냐 네. 이거였는데 그 한 평 때문에 도대체 인류 네.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다 치우고 그거에 한 10배, 15배, 20배에 대한 30%를 가져가 이렇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너무 친이스라엘적인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핵 협상이 진전이 돼서 게다가 개혁파 대통령이 이란에 들어서고 나니까 핵 협상이 진전이 돼서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돼버리면 그럼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또 필요성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번에 암살한 거 아니냐. 뭐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로서는 이란과 미국 그러니까 더 친해지지 마. 우리 그냥 하면서 그냥 회방을 확 놔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란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로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핵 협상이라는 것이 사실 오바마가 2015년 핵 협정을 체결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극렬히 반대를 했죠. 그때도 나타냐후 총리가 아주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핵 협상 그 내용도 문제였지만 이란은 탄도미사일, 네. 그다음에 대리 조직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계속해서 개발하면 사실 미국도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하고 다 위험하지 않냐. 네. 여기에 대해서 핵 문제만 지금 논의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무기 개발 이런 것도 다 제한을 해서 포괄적인 어떤 네. 그런 협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타냐후가 주장했던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에 그게 되겠냐, 나도 되고 하고 싶은데 그게 되겠냐, 안 되죠. 이랬거든요. 될 수가 없죠. 핵을 양보를 하는데 왜 다른 네. 것까지 다 양보를 이란이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바마는 너는 지서라, 그냥 나는 한다. 그러고 핵 협정을 그냥 네. 체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타냐후 총리뿐만 아니라 이란에 있는 좀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건 이란의 핵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만 제거해도 한 8분 능선 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란 핵 협상에, 미국과 이란과의 이란 핵 협상에 마치 우리 문제 같네. 우리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미국과 북한이 핵 없애기로 합의했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다행인데 네. 이 네타냐후는 이걸 반대한다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핵 협정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란을 신뢰하지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란은 핵 협정을 하더라도 뒤에서 핵 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라는 이제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도 핵 협상을 할 때 네. 6자회담이든 2자회담, 양자회담이든 뭐 3자회담 할 때 그 이제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제 협상의 큰 걸림돌이 되는데 역시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에도 역시 이게 그대로 걸림돌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조약들도 그게 한 20년인가 지나면 일몰 조항이라 그랬죠. 네. 다시 이란이 마음대로 이제 자기를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또 있었거든요. 그것조차도 이제 나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쪽으로서는 우리 용인할 수 없다. 네. 그럼 20년 지나서 그럼 다시 핵 협상을 하냐? 그럼 20년 지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이죠. 반대를 위한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고 작던 어떤 보복 공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네. 규모, 그다음에 어디에 이루어질지, 네. 그죠? 얼마나 사상자가 날지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계속해서 교수님께 설명해 주셨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확전을 원하지 않는 그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사실 전부 다 지금 확전을 원하지 않아요. 나타냐후 총리가 확전을 원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 나타냐후 총리도 부담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이란은 당연히 확전을 원하지 않고요. 어찌 보면 헤즈볼라도 확전을 원하지 않아요. 자, 헤즈볼라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어떤 주요 시설을 공격했다가 네. 레바논 베이루트가 잿더미가 되면 헤즈볼라는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네. 네. 이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레바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하마스가 저렇게 정말 네. 처절하게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걸 네. 레바논에서 바로 옆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하산 나사랄라도 고민이에요. 네. 보복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기간 시설 때리면 레바논 석유 시대 돌린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사랄라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이고, 나타냐후 총리도 말은 계속해서 우리 뭐 전면전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거의 10개월을 전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탄약도 많이 부족하고요. 군인들 숫자도 좀 모질라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레바논 북부 전선에서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든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강한데요. 그렇죠. 네. 몇 배죠? 예, 네. 무기도 훨씬 많고요. 이것은 사실상 모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들이나 군 장성이나 그다음에 정보부 부장들이 다 반대를 해요. 거의 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네. 대부분은 찬성을 하되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고 나서 헤즈볼라를 손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네. 특히 이란의 그 전략적 인내라는 설명 말씀 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격도 사실은 형식적이거나 소규모 보복에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보복에 그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기대를 4월달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네. 뭐 민간인 지역을 의도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군사 시설 플러스 산업지대, 산업시설이 타격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다음 뭐 전력 시설이라든지 항만 뭐 이런 것들이 타격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격을 잘하면 다 막아낼 수 있겠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피해가 적으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도 아주 미니멀하게 네. 4월 달처럼 그런 수준의 형식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니네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준의 어떤 그런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글로벌 자산 시장이 지금 뭐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뭐 경제적으로도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네. 여기 뭐 정말 우리 저 아랍의 화약고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여기라도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하필 또 요 무렵에 여기가 제일 시끄럽고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네, 하루를 예측하기 어려운 예, 상황. 안개 속입니다. 안개 속. 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또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또 보복 또 그 보복이 이루어지면 또 보복. 네. 지금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까? 네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안타깝지만 작년 10월 이후에 중동 지역에 불고 있는 이 전쟁의 불꽃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쉽게 사라질 것 같지 네. 않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가자지구 전쟁이 이렇게 길어졌고요. 거기다가 전선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헤즈볼라, 후티, 시리아, 이스라엘, 이란까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본토를 서로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일 내에 이런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더군다나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얘기는 헤즈볼라가 원래 전쟁에 참전한 것은 하마스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헤즈볼라도 이제 우리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자지구 상관없이 우리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실제로 헤즈볼라가 어떻게 행동이 나올지는 네. 그런 발언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유의 있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는 사실상 4월 달에 그렇게 1라운드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또다시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무슨 본토 공격이 있겠어? 라고 다 생각했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네. 예. 그만큼 본인들이 한번 자기들이 이렇게 싸우고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겠구나. 오히려 더 자제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역시 그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아직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도 사실상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이제 대치 국면이 그다음에 무력 충돌이 계속 반복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대리 조직들에 대한 어떤 공습이나 공격 혁명 수비대의 어떤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리아나 레바논을 계속해서 돌아다닐 경우 네. 거기에 대한 암살을 중단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에 무력 충돌할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네. 헤즈볼라는 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중동의 이 전쟁의 불꽃이 이른 시일 내에 꺼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교수님을 계속 자주 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안 좋습니다. 네. 하나만 더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실 하마스에 대한 그게 사실 좋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여론이. 네. 이렇게 장기화될 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복잡한 마음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를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근데 전쟁이 이제 이렇게 길어지면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도 하마스를 처음에는 지지했을 수도 있죠. 속 네. 시원하다. 네. 우리가 얼마큼 억울하게 살았냐. 그렇게 당했는데 속 시원하다 했는데 지금 가자지구 분위기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거의 300일째 집 없이 떠돌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쪽 가면 저쪽 대피하라. 이스라엘 공격한다고 다 일로 가세요. 이쪽 가면 또 이쪽 공격하니까 또 이쪽 내려오세요. 북부에 있는 사람 남부 갔다. 남부에서 다시 중부로 갔다. 거의 난민 신세예요. 집은 거의 뭐 건물은 제가 봐서 한 70%는 거의 다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요. 지옥이 다름 네.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네. 그럼 누가 이런 참혹한 상황을 불러왔는가? 어쨌든 선제 공격은 하마스가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네타냐후의 이번 그 하마스 최고 지도자 암살은 그 사람이 또 좀 온건파였다면서요. 네, 그래서 네, 서한 지구에 있는 온건파 그 팔레스타인들과 하마스와의 어떤 대화 같은 거 이 사람이 좀 시도했었다면서요. 네, 네.
근데 이 사람 죽여버리면서 이런 걸 아예 흔들어 버리자. 뭐 이런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나타냐후는 이번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 기습 공격했을 때 당시에 모든 하마스 지도부는 살생부에 올렸다. 네, 네. 네. 쉽게 말해서 살생부에 올려서 우리가 민헨 아시죠? 영화? 네, 네. 올림픽 때. 그때 블랙 september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살해하고 또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팔레스타인 테러 한 사람들이 또 도망가서 네. 숨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이 20년 뭐 몇십 년에 걸려서 다 찾아가서 다 결국 암살했죠. 네. 그거를 지금 나타냐후 총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이에도 죽이고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서도 많이 죽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해외에 나와 있는 하마스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70여 년 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한 600만 명인가 죽였죠. 2차 세계대전.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을 또 현대사가 어떻게 기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켜봐야죠. 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일촉즉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분쟁. 선일관 교수님 급하게 모셔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